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아입니다. 저는 30살이고 서울 근처 작은 도시인 가평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평범한 주말 캠핑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인 민석 씨는 어릴 적부터 캠핑을 좋아했어요. 그는 늘 도시 생활에 지쳤다고 했고 자연 속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벌레도 무섭고 어둠과 밤의 소음에 늘 겁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캠핑에 대한 그의 열정에 쉽게 동참하지 못했죠. 선아야, 이번 주말만 참아봐. 내가 좋은 곳 데려갈게. 그렇게 몇 주간 설득에 설득을 거듭한 끝에 결국 저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캠핑 당일, 우리는 서울에서 가평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도심의 삭막한 콘크리트 거리와 달리 가평에 가까워질수록 공기가 달라졌어요. 소나무 향기와 촉촉한 흙내음이 뒤섞여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죠. 민석 씨는 운전하면서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저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청평호수 근처 조용한 숲속 작은 캠핑장.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캠핑 초짜인 우리가 텐트를 완벽히 세우려니 쉽지 않았죠. 민석 씨는 침착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했지만 저는 모기 때문에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결국 겨우 텐트를 완성하고 안에 담요와 베개 몇 개를 깔고 작은 랜턴을 켰어요. 저녁이 되어 침낭에 몸을 맡기니 바람소리와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도 했죠. 민석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 도시에서는 절대 못 보는 별들이야의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밤하늘엔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작은 희열이 마음에 퍼졌어요.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던 고요한 행복이었죠. 다음 날 아침, 텐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민석 씨는 이미 신선한 빵과 달콤한 잼,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하고 있었죠. 숲의 상쾌한 공기와 함께 마시는 아침 식사는 도시에서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새소리를 배경으로 커피를 마시며 여기서도 살 수 있겠네 라고 웃었죠. 민석 씨의 그런 모습을 보니 그를 처음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무르익어가고 텐트는 점점 더워졌지만 밖은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민석 씨가 옆에 앉아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이곳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평온함이 낯설고도 기분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씨는 걱정 마. 근처에 다른 캠퍼들이 있는 거야 라며 웃었지만 저는 텐트 안이 그렇게 완전히 사적인 공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텐트 천에 비추자 우리 몸의 그림자가 밖으로 비쳤거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담요 속으로 숨었어요. 민석 씨는 자연은 보호해주면서도 가끔은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기도 해라며 손을 꼭 잡아줬죠. 잠시 후 저는 텐트 입구에 앉아 책을 읽으며 반쯤 남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석 씨는 근처 상점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죠. 그때 먼지투성이 얼굴에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햇살이 이 각도로 비치면 텐트 안이 밖에서 다 보여요. 순간 제 속이 움찔했어요. 그를 따라 텐트 안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는 들어와서 정말로 그림자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얼굴이 또 붉어졌고 조용히 고마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텐트 근처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왜 떠나지 않는 걸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해가 지면서 텐트 안은 희미한 빛과 그림자가 뒤섞여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움직였어요. 모든 외부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 소리와 텐트 천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어요. 빛과 어둠 사이의 얇은 경계가 사라진 순간 저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숨겨진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몸을 맡겼는데
갑자기 그 순간은 끝나버렸죠. 바람이 다시 불고 빛은 흩어지며 텐트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니 모든 게 평상시 같았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 영원히 달라진 것이 남아있었어요. 민석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저도 모르게 마음 한켠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민석 씨에게 텐트를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며 다음번에는 그 어둠과 빛 사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려 합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단순한 가족 캠핑 여행 같았던 그 주말이 제 인생 깊숙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그건 절대 단순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텐트 밖으로 나서니 가평의 신선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아침 햇살은 소나무 이파리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마치 자연의 환영 인사 같았죠. 저는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짙은 청색 스키니 진을 입었고 발에는 가벼운 등산화 대신 부드러운 가죽 로퍼를 신었어요. 목에는 은은하게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웨이브로 풀어 헤친 상태였죠. 민석 씨는 늘 그렇듯 깔끔한 체크무늬 셔츠에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오늘은 좀 더 깊은 숲속 트레킹을 해보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역시 남자는 모험을 즐기는구나 하며 살짝 웃음을 참았죠. 우리는 작은 배낭을 메고 숲길을 따라 걸었어요. 길은 조금 미끄러웠지만 바닥에 떨어진 낙엽이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죠. 민석 씨는 자연스럽게 주변 식물과 새들의 이름을 알려주며 설명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내가 박사님인가요? 하고 농담을 던졌죠. 그는 웃으며 내가 박사라면 너는 내 최고의 학생이라고 답했어요. 그런 소소한 대화가 저희 사이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걷다 보니 점점 숲은 깊어지고 나무들은 더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텐트에서 본 그림자들, 그리고 그 이상한 등산객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민석 씨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저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어요. 자연은 아름답지만 가끔은 너무 솔직해서 무서울 때도 있지, 라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낮게 울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민석 씨, 저거 들었어. 누가 우리를 놀리는 거 아냐?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죠. 민석 씨는 고개를 돌려 숲속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른 캠핑객들이겠지, 걱정 마, 라면서도 그의 눈빛은 약간 긴장해 보였어요. 우리가 걷던 길 옆 작은 개울가에 다다르자 민석 씨가 갑자기 멈춰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어요. 이 근처는 밤에 좀 으스스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야. 저는 피곤한 척하며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장비를 갖추는 거네, 라고 농담을 던졌어요. 그는 웃으며 선아야, 넌 정말 내 인생의 코미디언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민석 씨 손을 꽉 잡으며 집어낸 진짜야.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어요. 민석 씨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캠핑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순간 숲의 그림자 속에서 고요한 무언가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죠. 선아야, 조금 더 가보자. 분명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민석 씨가 말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특별한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한 걸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를 믿고 싶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 딱딱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민석 씨는 웃으며 아마도 너가 떨어뜨린 돌멩이일 거야. 내가 이렇게 긴장하면 내가 더 걱정된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죠. 숲길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윽한 나무 향기와 함께 저희의 모험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화로운 숲속 깊은 곳에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 어젯밤 텐트에서 느꼈던 그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미묘한 긴장감은 앞으로 저희를 둘러싼 비밀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거라는 것을요. 해가 점점 기울며 숲은 더 짙은 그림자로 뒤덮였어요. 우리는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오늘 아침부터 느껴온 불안감이 밤이 가까워질수록 커져갔어요. 저는 베이지색 니트 위에 짙은 녹색 후드를 걸쳤고 청바지 위로 살짝 올라온 검은 양말과 가벼운 등산화를 신었어요.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목걸이로 착용한 작은 은빛 열쇠 펜던트가 살짝 빛났죠. 민석 씨는 편안한 캔버스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듬직한 어깨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선아야, 오늘 하루 어땠어? 민석 씨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불편해. 뭔가 이상해 라고 고백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기분 나도 알아. 자연은 가끔 이질적인 느낌을 주잖아. 하지만 우리 함께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걷던 숲길 옆 조그만 바위 위에 앉아 잠시 쉬던 중이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상쾌했지만 숲속 어둠은 점점 깊어졌죠.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기, 누군가 있어? 민석 씨가 손전등을 켜며 소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른 캠핑객들이겠지, 라고 민석 씨가 말했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 숨겨진 뭔가를 직감했어요. 그게 단순한 캠핑객의 목소리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속삭였죠.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민석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하고 물었죠. 민석 씨가 웃으며 선아야, 내가 너무 긴장한 거야? 내 말 믿어봐. 여기는 안전해 라고 했지만 그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어요. 그 순간 숲속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반짝이며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키가 크고 검은색 재킷을 입었으며 얼굴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예리했죠. 안녕하세요. 그가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이 근처에 계셨군요. 밤이 되면 이 숲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몸이 얼어붙듯 굳었어요. 민석 씨는 경계하며 누구세요? 왜 여기 있죠? 라고 물었죠. 그 남자는 미소를 짓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천천히 답했어요. 저는 이 숲을 오래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석 씨가 그럼 우리를 도와줄 건가요? 아니면 경고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경고죠. 이곳은 단순한 숲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가 얽히고 설킨 곳, 그리고 그림자들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림자들이요, 라며 되물었어요. 네, 선아 씨, 이 숲의 그림자들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소통하고 때로는 경고를 보내기도 하죠. 그의 말투는 무거웠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 씨가 저를 바라보며 괜찮아, 선아야.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부터 이 캠핑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있었죠. 저희가 들어선 이 숲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는 다른 미지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남자는 한 걸음 물러서며 밤이 깊어질수록 경계하세요. 빛과 어둠 사이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그 말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젠 도망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건 우리 둘만의 모험이야
선아야? 함께라면 어떤 비밀도 마주할 수 있어 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의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리에 대한 두근거림을 느꼈죠. 숲속은 점점 더 깊은 어둠에 잠기고 저희 앞에 펼쳐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텐트 안에 돌아왔을 때 민석 씨는 작은 랜턴을 켜서 따뜻한 빛을 만들었고 저도 몸을 담요로 감싸며 그 곁에 앉았어요. 저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었고 발끝에는 살짝 굽이 있는 부드러운 스웨이드 로퍼를 신었죠. 목에는 얇은 체인이 걸려 있었고 귀 뒤로 살며시 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작은 진주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민석 씨는 편안한 회색 니트와 다크 브라운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등불 같았죠. 텐트 안 공기는 차가웠지만 우리의 숨결과 가까운 거리 덕분에 따뜻함이 감돌았어요. 민석 씨가 밖은 너무 어두워서 별이 안 보여도 여기 안에서만큼은 우리만의 빛이 있으니까 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저는 살짝 웃으며 내가 빛이라니 너무 과찬이야. 하지만 그 말 마음에 들어라고 답했어요. 그때 텐트 천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연스레 몸을 움츠렸고 민석 씨는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선아야.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그 순간 텐트 천에 비친 그림자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나뭇잎 그림자와는 달리 그 실루엣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춤을 추듯 움직였죠.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동시에 그 신비한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민석 씨, 저 그림자 봐요. 그냥 바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달라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느껴. 이 숲에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있어 라고 인정했어요. 그때 텐트 입구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민석 씨 옆으로 몸을 바짝 붙였어요.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텐트 천 너머로 희미한 형체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시선을 고정했고 민석 씨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 방향을 바라봤죠. 누구냐? 민석 씨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 속에서 미묘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여기서 나가라 라는 듯한, 그러나 분명히 사람의 말투는 아니었어요. 저는 민석 씨의 품에 머리를 맡기며 무서워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민석 씨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나도 내가 있어서 좋아 라고 답했죠. 그 순간 텐트 안의 공기는 묘하게 전율했고 저희 둘은 알 수 없는 힘에 휘말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갑자기 텐트 천에 비친 그림자들이 하나로 모여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사람의 모습 같았지만 동시에 투명하고 흐릿해서 현실과 꿈 사이에 있는 존재처럼 보였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형체를 바라봤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전 이 숲을 지키던 전설 속 인물 같았어요. 그 형체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이곳은 기억과 시간,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얽힌 장소다. 내가 찾는 답은 이곳 깊숙이 숨어 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라고 물었고 형체는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라. 진실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형체는 서서히 사라졌고 텐트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민석 씨는 제 손을 꼭 쥐며 이제부터 우리의 모험은 진짜 시작이야 라고 말했죠. 저는 그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 숲과 이 캠핑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과 맞서고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밖에서는 바람이 다시 한번 텐트를 흔들었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지의 세계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때 텐트 밖 어딘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은 너무 익숙하면서도 어디선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그 미스터리를 풀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죠. 밤이 깊어질수록 숲은 더욱 고요해졌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텐트 안에서 민석 씨 옆에 앉아있던 저는 짙은 밤 공기에 섞인 소리향과 습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죠. 차분한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레깅스를 입은 저는 몸을 감싼 담요 사이로 은은한 목걸이가 반짝였고 긴 머리는 어깨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민석 씨는 편안한 회색 니트에 다크 브라운 팬츠를 입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죠. 선아야, 잠깐 밖에 나가서 공기 좀 쐬자. 민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머뭇거리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을 꼭 잡고 밖으로 나섰죠. 밖은 은은한 달빛 아래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별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제가 농담하듯 말했죠. 민석 씨는 웃으며 별은 안 보여도 우리가 함께라면 그게 별이지 라고 답했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반짝이며 움직였어요. 저거 봐, 저 빛은 뭐지? 민석 씨가 소리 없이 속삭였죠. 저는 고개를 돌려 빛나는 곳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낯선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죠. 누구세요? 민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인물은 대답 대신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보였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묘한 친근함이 섞여 있었죠. 너희가 찾는 답은 저 너머에 있다. 그가 낮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저는 민석 씨를 바라보며 살짝 긴장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준비됐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 인물은 미소를 짓고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텐트로 돌아갔죠. 텐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민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아야, 이건 그냥 캠핑이 아니야. 이건 우리가 함께 맞서야 할 이야기야.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어요. 그럼 함께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텐트 천 위로 또다시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또렷한 모습이었어요. 그 그림자는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듯했죠. 이 숲의 비밀은 단순한 자연의 신비가 아니야. 민석 씨가 속삭였어요. 그건 우리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거울이고 우리가 감추고 있던 진실의 문이야.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캠핑 여행이 아니야. 우리의 삶을 바꿀 모험의 시작이야.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꼭 붙잡고 다가올 미스터리와 맞설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숲속 깊은 어둠 속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텐트 안은 오직 작은 랜턴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석 씨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선아야, 이제 잠시 눈을 붙이자. 내일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라고 말했죠. 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 위에 짙은 회색 가디건을 걸쳤고 검은 레깅스의 발에는 편안한 플랫 슈즈를 신었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고 목에는 미세하게 반짝이는 은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텐트 천 너머로 계속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민석 씨 옆에서 그의 온기를 느끼며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죠. 민석 씨, 혹시 우리가 너무 깊은 곳까지 온 건 아닐까? 저는 작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쩌면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그때
텐트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민석 씨 손을 꼭 잡았죠.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텐트 천 너머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 형체는 이번에도 어둡고 흐릿했지만 예전 남자와는 달리 좀 더 선명한 윤곽을 가지고 있었죠. 누구냐? 민석 씨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답 대신 그 형체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저희를 향해 조용히 경고하듯 흔들었죠. 제 등골이 서늘해졌고 민석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텐트 천에 비친 그림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나뭇가지 그림자뿐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닮은 그림자들이 교차하며 춤을 추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 숲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야. 이곳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얽힌 미로야. 민석 씨가 속삭였어요. 우리가 마주하는 이 그림자들은 우리 내면의 비밀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며 그럼 우리 함께 이 미로를 헤쳐나가야 해라고 결심했어요.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너와 함께라면 어떤 미로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했죠. 그때 텐트 밖에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며 나무들이 흔들렸고 숲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웃음은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한 느낌을 줬죠. 저 웃음소리,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속삭였고 민석 씨는 맞아. 이 숲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아 라고 답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텐트 천 너머에서 또 한 번 새로운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새벽녘, 숲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텐트 밖은 촉촉한 이슬로 가득했고 나뭇잎마다 맺힌 물방울들이 마치 작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죠. 저는 연한 크림색 니트에 부드러운 회색 레깅스를 입고 발에는 편안한 트레킹화를 신었어요. 머리는 살짝 젖은 듯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목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실버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민석 씨는 따뜻한 플리스 재킷과 검은 등산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듬직한 모습은 안개 속에서도 빛났어요. 선아야, 오늘은 조심해야 해, 민석 씨가 낮게 말했어요. 이 숲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쉽지 않을 거야. 그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결심을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천천히 숲속 길을 따라 걸었어요. 발밑에 깔린 낙엽과 부드러운 흙이 조용히 소리를 냈고 안개는 우리의 숨결에 반짝였어요. 민석 씨가 네 길을 따라가면 예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 있다고 해. 그 흔적이 우리에게 답을 줄지도 몰라 라고 말했죠. 저는 답이라. 그럼 우리가 찾는 게 뭘까? 라고 속삭였어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다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들일 거야 라고 답했죠. 걷던 중 우리는 오래된 나무 기둥과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을 발견했어요. 그 문양은 마치 고대의 의식을 상징하는 듯했고 주변에는 작은 돌무더기들이 조심스레 쌓여 있었죠. 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문양을 만지며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라고 물었어요. 민석 씨는 아마도 이 숲을 지키던 이들이었을 거야. 그들의 경고나 기억일지도 라고 답했죠. 그때 멀리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맑고도 애잔한 멜로디가 숲을 감싸며 저희를 이끌었죠. 민석 씨가 저 노래는 과거의 이야기일까? 라고 묻자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노랫소리를 따라가던 중 숲속 작은 공터에 이르렀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낡은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죠. 저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미소 짓고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숲은 나의 고향이고 나의 기억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을 마주했다. 너희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면 용기를 내어 진실을 찾아라.
저는 손편지를 꼭 쥐며 민석 씨를 바라봤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일지도 몰라 민석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그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가까이서,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 목소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만 저희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 깊고 더 어두우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이었죠. 해가 중천에 떠오른 아침, 숲속은 햇살로 가득 찼지만 제 마음속 깊은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저는 부드러운 연분홍색 블라우스에 짙은 회색 치마를 입었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흰색 운동화를 신었어요. 목에는 작은 금 목걸이를 걸었고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죠. 민석 씨도 깔끔한 남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진중한 눈빛은 여전히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선아야,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비밀을 마주할 거야. 민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키고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숲속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길은 점점 가파르고 험해졌지만 민석 씨가 옆에서 힘차게 이끌었어요. 주변의 나무들은 점점 더 오래되고 거대해졌고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죠. 그때 낡은 돌계단이 나타났어요. 돌계단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계단 아래쪽에는 오래된 석상이 서 있었죠. 그 석상은 전설 속 수호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석상을 바라보며 이곳이 그들이 지키던 신성한 장소인가 봐이라고 속삭였죠. 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이곳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 우리가 찾아야 할 건 바로 여기에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돌계단을 내려갔고 그 끝에는 작은 동굴 입구가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반짝이는 빛들이 반사되었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랜턴을 꺼내 불을 밝혔어요. 동굴 안은 차갑고 습기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오래된 벽화와 문양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벽화에는 고대 사람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살던 모습, 그리고 어둠과 빛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식들이 그려져 있었죠. 민석 씨가 지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이곳의 비밀과 경고, 그리고 희망이 담긴 메시지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벽화를 자세히 살피다 한 부분에서 멈췄어요. 그곳에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그녀가 이 모든 비밀의 열쇠일까? 라고 중얼거렸죠. 민석 씨가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그 열쇠는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야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동굴 입구에서 바람이 불어와 불빛이 흔들렸고 멀리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대들에게 맡긴다. 저는 민석 씨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그라고 말했죠. 그는 미소 지으며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라고 답했어요. 동굴 밖으로 나오자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숲 저편에서 다시 한번 그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미스터리와 맞설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어둠이 내린 숲속 텐트 안은 고요함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석 씨가 따뜻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선아야, 이제 모든 게 시작됐어. 우리 앞에 펼쳐질 진실은 상상 이상일 거야 라고 말했죠. 저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에 짙은 검정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죠. 그날 밤 텐트 천 너머로 이상한 움직임과 함께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저는 민석 씨 손을 꽉 잡으며 이건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라고 조용히 말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다정하게 속삭였어요. 그러던 중 텐트 입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번쩍였고 그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지만 동시에 어떤 절박함이 느껴졌죠. 그는 낮고 단호하게 이제 너희가 감춰진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민석 씨가 내가 누구든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이라고 맞섰고 저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그 순간 텐트천에 비친 그림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춤추기 시작했고 그 그림자 속에서 오래전 이 숲을 지키던 이들의 영혼이 깨어난 듯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 인물은 용기와 진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이 어둠을 지나게 할 것이다 라고 답했죠. 그 말과 함께 텐트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숲속의 나무들이 마치 저희에게 말하는 듯 흔들렸어요. 민석 씨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두렵지 않아 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죠. 그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캠핑 여행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제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마주하고 사랑과 용기로 극복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텐트 밖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이제 마지막 문이 열린다. 그 말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단단히 했답니다. 어느덧 밤은 깊어지고 숲은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텐트 안에서 민석 씨와 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는 부드러운 크림빛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슬림 팬츠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흘러내렸고 민석 씨는 짙은 네이비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선아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주할 진실의 문이야. 민석 씨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텐트 천 너머로 그림자들이 한데 모여 살아 움직이는 듯했고 숲속 깊은 곳에서는 낮고 우스스한 속삭임이 퍼져나왔어요.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텐트 밖에서 강렬한 빛이 번쩍였죠. 눈부신 빛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는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었고 얼굴은 평화롭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숲의 비밀은 인간의 마음과 닮아 있다. 빛과 어둠, 두려움과 용기, 진실과 거짓이 얽혀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텐트 안을 감쌌죠. 민석 씨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마음을 열고 진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설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텐트 안의 공기는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고 저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났죠. 하지만 그 순간 텐트 밖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은 달콤하면서도 섬뜩했고 마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라고 속삭이는 듯했어요. 저는 민석 씨를 바라보며 우리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 라고 말했죠. 민석 씨가 미소 지으며 그래, 함께라면 어떤 미스터리도 두렵지 않아 라고 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숲속 깊은 비밀과 마주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었답니다. 그리고 그 숲의 어둠 속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 물음은 바람에 실려 숲속을 떠돌며 또 다른 모험을 예고했답니다.